환상계의 목소리 아델.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아델을 철저히 무시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가 그 목소리로 성공할 것 같냐?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것은 바로 아델이 너무나 사랑하던 남자에게 들은 말입니다. 심지어 말로 상처 주는 걸로는 모자른지 바람까지 폈죠. 아니 근데 여러분,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운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델이 가장 믿었던 절친이었습니다. 아델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으로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술집에 들이닥칩니다. 우리 아델 언니는 참지 않죠. 전 남친에게 주먹을 바로 휘둘렀습니다. 전 남친의 면상을 제대로 가격한 아델은 결국 술집에서 쫓겨나죠. 사랑하는 남자한테 배신당하고 가장 친한 친구한테 뒤통수 맞고 술집에선 쫓겨나고 비참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비참한 감정을 고스란히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노래가 바로 아델을 전 세계에 알린 체이싱 페이브먼트입니다. 전 세계가 아델에게 열광했고 다들 앞으로의 인생이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죠. 그녀의 인생은 마치 불행 배틀이라도 붙은 듯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델을 버리고 간 친아빠가 기자들에게 팔아넘긴 딸의 사생활, 그리고 수천억 원의 위자료를 넘겨야 했던 처절한 이혼까지. 오늘은 화려한 무대 뒤 아무도 몰랐던 아델의 잔혹한 인생사, 그 매운맛의 진실을 털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델의 1집은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모두가 기계음 섞인 노래를 부를 때 홀로 아무런 보정 없이 오직 생목소리 하나로 전 세계를 휘어잡았죠. 당시 팝 시장은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레이디 가가가 파격적인 의상으로 세상을 뒤집었고 비욘세와 리안나가 격렬한 댄스로 무대를 씹어먹던 시절이었죠. 눈이 돌아갈 만큼 화려한 퍼포먼스와 기계음 섞인 댄스곡이 아니면 차트 근처에도 못 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고작 20살의 신인 아델은 화려한 춤, 노출 있는 의상 하나 없이 오직 목소리 하나로 정면 승부를 본 거죠. 다들 무대 위에서 땀 흘리며 춤을 출 때 아델은 그냥 가만히 서서 노래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화려하지 않은 무대 위 그녀의 목소리에 크게 감동했죠. 2009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아델은 쟁쟁한 후보였던 비욘세를 제치고 최우수 팝버걸상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그의 딱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신인상까지 싹쓸이 해버립니다. 아델은 이후 내놓는 앨범마다 그래미 대상격인 올해의 앨범상을 2번이나 더 차지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여러분 팝의 여왕 비욘세 아시죠? 전 세계에서 그래미 트로피를 가장 많이 들어올린 그야말로 신의 영역의 가수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욘세조차 아델 앞에서는 작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미의 꽃이라고 불리는 대상, 올해의 앨범상 때문입니다. 비욘세는 수십 년간 정상의 자리를 지켰지만 정작 이 대상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아델은 앨범이 나올 때마다 이 대상을 당연하다듯 챙겨갔죠. 실제로 2017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아델이 비욘세를 제치고 대상을 받았을 때 아델 본인조차 비욘세에게 미안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트로피를 반으로 쪼개며 내 인생의 아티스트는 비욘세인데 이 상은 그녀가 받았어야 했다고 말할 정도였죠. 인성도 참 좋지 않나요? 춤추지 않아도 화려한 조명이 없어도 아델의 노래 한 소절이면 전 세계가 숨을 죽입니다. 네가 무슨 가수를 하냐며 비웃던 전 남친의 말을 비웃듯 아델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건 지금부터입니다. 아델이 그래미를 휩쓸고 돈방석에 앉자마자 그 전 남친이 귀신같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 남자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온 걸까요? 아니요. 아델의 수입에 눈이 돌아간 그는 언론에 대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델의 노래가 대박난 건 다 내 덕분이다. 내가 바람을 피워서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런 명곡이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 저작권료 일부는 내 지분이다. 돈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정말 뻔뻔함의 극치죠. 심지어 그는 단순히 징징거리는 걸 넘어 실제로 아델에게 소송을 걸겠다며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아델을 성공 못할 목소리라고 비웃고 바람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가 그 성공의 1등 공신이라며 영감 지분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델 언니가 누굽니까? 아델은 인터뷰에서 코웃음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가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건 맞아요. 하지만 난 그 지옥을 노래로 팔아서 부자가 됐고 그는 그저 내 노래 속 찌질한 주인공일 뿐입니다. 당연히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죠. 결국 소송은커녕 국어라는 찌질한 전남친으로 박제시켜버렸죠. 전남친이라는 쓰레기를 치우고 나니 이번엔 그보다 100배는 더 잔인하게 아델의 등을 찌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델이 3살 때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친아버지 마크 에반스였습니다. 아델은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가난과 공포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녀가 스타가 된 후에도 이 비참했던 과거만큼은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에게는 오직 음악으로만 기억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돈방석에 앉자마자 10년 넘게 연락 한 통 없던 아빠가 나타납니다. 그러고는 딸을 안아주기는커녕 돈을 받고 아델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했던 치부를 언론사의 통째로 팔아넘기기 시작합니다. 아델이 어린 시절 얼마나 애정결핍에 시달렸는지, 술 취한 자신 밑에서 얼마나 벌벌 떨며 자랐는지, 심지어 아델이 가장 가난하고 초라했던 시절의 개인적인 사진들까지 뒷돈받고 다 넘겨버린 겁니다. 딸의 상처를 현금으로 바꾼 비정한 아빠. 아델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나 한다는 소리가 고작 내 상처를 파는 거라니. 길에서 만나면 침을 뱉어버리겠다. 이후 아델은 아버지를 철저히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아버지가 암투병 끝에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평생을 증오하며 살 줄 알았던 아델이었지만 그녀는 임종 직전에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4집 앨범 전곡을 아버지에게 들려주며 그를 용서한 겁니다. 아버지는 딸의 노래를 들으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고 아델은 그를 보내주며 오랜 시간 자신을 갉아먹었던 상처와 작별했습니다. 아델은 말했습니다. 그가 떠날 때 내 안에 커다란 구멍 하나가 채워지는 기분이었다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장 큰 상처를 스스로 치유해낸 아델. 세상 사람들은 아델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델은 고백합니다. 사실 자신은 죽지 못해 살고 있었다고요.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데 아이 때문에, 남들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행복한 척 연기하는 삶이 아델에겐 지옥 같았던 겁니다. 결국 아델은 결단을 내립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내 영혼을 죽이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그 대가는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결혼할 때 혼전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아델은 이혼과 동시에 자신이 피땀 흘려 번 돈 재산의 절반인 약 2천억 원을 남편에게 줘야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눈이 뒤집힐 금액이죠. 하지만 아델은 쿨하게 돈을 내주고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이혼 후에도 아이를 위해 남편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면서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기묘하고도 놀라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나 이혼은 자신이 내는 결정이었지만 하나뿐인 아들에게서 아빠를 뺏었다는 죄책감과 나 때문에 가정이 깨졌다는 중압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짓눌렀던 극심한 불안감을 이겨내기 위해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델은 그동안 인터뷰에서 운동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헬스장을 3번이나 가며 지옥 같은 운동을 견뎠고 결국 45kg라는 기적을 만들어내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델은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분간 음악 활동을 쉬고 긴 휴식기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무대 위 아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이제 그녀는 무거운 마이크를 내려놓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델의 목소리로 치유받은 것처럼 아델도 얼른 마음의 치유가 돼서 우리 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플인사이드 365였습니다.